네,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는 16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연초에 급등 이후에 한참의 조정을 받다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애플카 이슈의 장대 양봉을 그려줬는데요.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전자는 사실 저는 LG전자 투자를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독이 든 성배다.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지면 보고예요. 맛은 있지만 예, 근데 이게 독이 있다. 남이 발라줘서 전문 보고는 자격증이 있어야 바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주식은 내가 회를 떠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 누가 발라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보고 같은 그런 딱 보고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황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LG전자가 왜 그러냐면 LG화학 때문에 LG화학 대손 충당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이 LG화학이 GM 모터스, 미국의 우리나라에서는 쉐보레죠. GM의 17만 대 자동차에 배터리를 납품한 부분이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 2달 전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19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1천억 이상을 보상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으로. 근데 LG화학이 IPO를 앞두고 있잖아. 솔루션이. 그래서 이거를 배상금을 한국 돈 한 2조 1천억 되는데 LG화학이 절반 물을 테니까 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옆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폭발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듈들이 붙어요. 그 모듈을 납품한 LG전자와 LG이노텍 또 너희들도 알아서 반처해라.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 났죠, 순이익이. 3분기 순이익이. 그래서 아마 제너럴 일렉트릭을 그 미국에 있는 가전제품하고 LG전자 했을 때 LG전자가 아마 더 높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지금 실적도 물어줘야 되니까 충당금으로 쌓아야 돼서 그래서 LG전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아마 뭐 굉장한 실적이죠. 그래서 LG전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폭스바겐이 LG화학에 또 이걸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배상금 먼저 요청했고 LG화학에 그 다음에 GM이 요청했고 근데 폭스바겐에도 납품하는데 만약에 폭스바겐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 LG화학, LG이노텍 이렇게 좀 골치 LG전자까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어제 애플이 2025년도까지 페달이 없는 그리고 핸들이 없는 그러니까 휴먼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오토모티브 드라이브란 말이에요. 즉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자동차에 페달이 없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안 밟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핸들이 없다. 좌회전 우회전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2025년 대량 생산이에요. 100만 대 이상 나와야 되고 그럼 2023년도에 30만 대에서 10만 대가 나와줘야 됩니다. 보통 30만 대가 공장 하나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거점이 4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120만 대를 생산해야 애플의 2025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10만 대에서 30만 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에 뭐 해야 될까요, 애플은? 그렇죠. 적어도 2만 개에서 15,000개 되는 핸드폰은 겨우 PC나 핸드폰은 겨우 700개, 800개입니다. 부품 수가. 그렇지만 자동차는 전기차는 줄여도 15,000개에서 12,000개예요. 부품 수가. 라인업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LG전자의 움직임이나 LG이노텍의 움직임은 이미 LG 마그나라는 유럽에서 이미 그 조합이 된 회사에 대한 애플이 발표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5G도 다 사실 여기에 해당돼요. 자율주행 하려면 5G가 되든 6G가 되든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시속 100km 달리면 1초에 몇 미터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27.8m가 움직입니다. 차선이 그러면 보통 서울 시내 강남 같은 경우는 2.2m, 고속도로는 2.4m예요. 한 폭이. 그러면 10차선을
100km로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잠깐 졸도거나 그러면 이미 10차선을 이쪽 1차선에서 저쪽 10차선까지 다중추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교통사고가.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쓰다가 유튜브라든가 잠깐 스트리밍이라든가 버벅거릴 때 있죠. 비가 많이 온다거나 크리스마스 때거나. 근데 그런 현상이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페달도 없이 이것도 없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폭이 2.2m입니다. 시속 50km, 40km로 가도 이미 3차선을 넘어갔어요. 0.2초만 렉이 걸려도. 무슨 얘기냐면 5G, 6G 통신이 완벽하게 무선 통신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은 가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3년도까지는 전 세계 1,000만 명 인구 도시의 70% 이상은 5G가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율주행이든 뭐가 되든 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러면 LG전자도 움직이지만 LG이노텍이라든가는 먼저 이미 오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애플하고 LG향으로 해서 애플의 자동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은 사실 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애플하고 협력업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LG전자는 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왜 독이 든 성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신고가는 나올 것 같고 한참 갈 것 같은데 포트를 채우자니 솔직히 무섭고 LG화학 사태가 언제 터질지 LG화학 주가를 보니까 손이 안 나가요. 저는. LG화학이 버벅거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터리에. 근데 이대로 애플에 그거 하자니 놔두자니 안타깝고. 그래서 만약에 채우자면 지금 보니까 16만 5천 원이신데 그러면 꽤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은데요. 15%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식은 악재가 있어도 갑니다. 다행히 지금은 가격 매력이 있어요.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때문에 2,950, 3,000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이럴 때는 원칙은 저 같으면 투자하지 않는 건데 원칙대로 주식 투자하면 돈 하나도 못 봅니다. 재무제표 때문에 못 보지.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일정한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러면 15% 갖고 계시잖아요. 5%든 10%든 더 사는 겁니다. 당연히 엊그저께 우익골이 가짜 우익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신 없으면 LG디프를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뭐하다. 그럼 LG전자에 납품하는 애플카에 납품 들어가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센서 필요하죠. 그렇죠.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가장 잘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핵심 이미지 칩 같은 거. 이런 건 꼭 필요하거든요. 엔비디아가 그거 이미지 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은 정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큰 틀에서는 그런 줄기들을 놓치면 안 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5% 정도 추가 자신 없다 그러면 여기 납품하는 다른 회사 거라도 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5% 정도의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에 들고 계십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7만 원까지도 갔던 주가가 미국에서 나온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17,000원을 주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6월 달까지 실적이죠. 이번 연도 6월 달까지 실적이 매출이 122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0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61억. 물론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어떤 뭐 항노화, 항염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톡스까지 해서 가능성이 하나만 뭐 기술 제약이 터져도 순이익 같은 경우 몇천억씩 나오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 지금 매출과 실적은 잠깐 보셨습니다만 시가총액이 9,190억이에요. 17,800원짜리에서.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이거보다 4배 높았던 7만 원짜리에서는 얼마였을까요? 4조 원대입니다. 3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7, 8천 원에서 여름에 7, 8월에 7만 원까지 10배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러면 3,500억짜리가 3조 5천억이 넘었던 거잖아요. 3,500억짜리가 3조 5천억이 돼서 3조 원이 넘는 돈이 형성이 되는 동안 만약에 어떤 특정 작전 세력이 있었다면 얼마 정도 돈을 벌었을까요? 엄청 벌었을 3,500억짜리가 4조 원 가까이 됐어요. 10배 넘게 나서. 그런데 특정 세력이 만약에 끌어올렸으니까 올랐겠죠. 3조 원, 많게는 3조 5천억, 적게는 3조 원의 팽창이 되는 동안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동안 아무리 못 챙겼어도 제가 봤을 때는 1조 원은 챙겼습니다. 그 1조 원을 챙겼는데 그러면 그 불과 2개월 만에 그 주식을 다시 살까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왜냐? 처음에 돈이 모아지기는 게 어렵지 이렇게 10년에 한 번 정도 1조 원씩만 벌어도 돼요. 비슷한 회사들 인수하고 제약주가 좋을 때는 제약주로 메타버스라고 사람들이 하면 메타버스 같은 컨텐츠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또 하고 10년에 한 번. 따라서 지금 다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잡힙니다. 지금은 돈을 세탁하고 그 돈을 감추고 그 돈을 다양한 형태로 빨리 페인팅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세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사실 설거지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실적도 지금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3분기 실적까지는 제가 안 살펴봐도 연간 실적까지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형 종목들도 떨어진 게 많이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이런 비슷한 차트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올라간 흔적은 없지만 내려온 최근 몇 년간 그런 거를 교체 타이밍을 지금 사야 됩니다. 만약에 3천 넘어가고 근데 그런 주식들은 슈팅이 나오잖아요. 얘는 안 올라가면 마지막 교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힘드시겠지만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맥세트입니다. 매수가는 92,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에 들고 계십니다. 메타버스 ETF 호조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 역시 단숨에 10만 원 코앞까지 올라갔다가 주 후반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 이제 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기억하시는 회사들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회사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 없어졌죠. 솔본으로 합병됐죠. 이재용 부회장님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유상증자를 99,000원에 받아서 결국 9천억 다 손절 처리한 회계장부상 가장 큰 실패였죠. 이재용 부회장님의 아마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래서 그때 경영 능력도 의심을 받았어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뭐 정보가 없이 투자했겠습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 없어졌죠. 지금 뭘로 남아 있어요? 지금의 카카오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리 기술이 진보가 좋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이라든가 그것이 준비된 기술이 필요해요. 스티브 잡스도 이 핸드폰을 구상한 거는 핸드폰이 2010년, 8년도, 10년도 나오기 전 20년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안 나오고 배터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배터리 파트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차를 못 만들다가 지금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급할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죠. 증강현실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들이든 뭐든 다 하지만 한번 급할수록 주식에서는 뭐 해야 되냐?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실적을 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 마이너스 17억, 2020년도 마이너스 25억, 그렇죠? 2021년도 마이너스 12억, 3월 달까지 적자 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나 시가총액에 걸맞는 시가총액이 지금 7,500억이에요. 주가는 올라왔고 그거에 걸맞는 아직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새로운 기술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슈팅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 유통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좀 욕심 없이 빠져나와야지 이걸 끝까지 갖고 늘어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주식일수록 호재 터트리고 주식을 터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다 못 털었다고 보여지는데 원칙대로 봤을 때는 일단 정리하는 걸로. 근데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걸로 보여진다. 거래량이 아직 다 못 터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니까 반드시 빠져나온다. 천하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원칙 잡고 추가 상승 시마다 물론 15점이니까 이게 포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다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한 번 더 슈팅이 남아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날입니다. 매수가는 13,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80%로 높은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만 무려 50%의 상승을 할 만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조건 매도죠. 무조건 네. 매도.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주식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거지 뭐 실적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걸로 논할 수 있는 가치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루아침에 50%가 실적은 3, 9, 12, 3, 6, 9, 12 3개월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호재가 나오든 대규모 계약건이 나오더라도 어찌됐든 실적은 3개월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는 3일에 50%가 움직이면 3개월 뒤나 3개월 전이나 혹은 빨라봐야 한두 달 전에 실적 나온 거가 즉각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수록 테크니컬적인 요인 분석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급등한 주가나 급락한 주가 혹은 변동성이 큰 주식들. 자, 근데 거래량으로 한번 잠깐 보죠. 거래량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시작할 때 가격이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래가면서 초창기에 터진 거래량. 이날이네요. 10월 20날 수요일 날. 한 달 전이네요. 6만 2, 3천 원. 중간 가격으로 따지면 6만 5천 원. 근데 지금 얼마? 참 6,500원. 근데 지금 얼마예요? 100% 넘게 올랐죠. 그렇죠? 두 달 만에. 100% 넘게 올린 지점에서 그때 당시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전혀 없었죠. 이때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제 처음으로 터졌네요. 물론 그 전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3일 밀집 대형으로 슈팅이 나가면서 터졌습니다만 주가 올라갈수록 거래량 왕창 터지죠. 그러니까 호재가 만발해가면서 주가를 터뜨리는데 장중 윗꼬리 아랫꼬리가 어때요? 더 커지고 거래량은 가장 많이 터졌는데 초창기 6,500원 전후에 또 터진 거래량만큼 터졌어요. 그러니까 올려쳐가면서 팔아먹는 그런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이 주식은 얼마에 아까 사셨다겠죠? 13,500원. 지금 14,500원인데 1,000원 수익 나셨네요. 그렇죠? 1,000원 수익이지만 리스크는 3,000원, 2,000원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 투기 단계인 걸 본인도 아실 겁니다. 비중도 80%시네요. 일단 무조건 팔아야죠. 빠져나오세요. 네,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 말씀해 주시면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문자 전화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 026676-0235번, 문자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는 4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현대제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현대제철은 저도 이제 철강주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선상하에서 또 현대제철처럼 자동차 관련된 주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제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뭡니까? 엔비디아, 모더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계속 가던 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니까 클라우드 컴퓨터 쪽에서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갔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 폭등 나왔죠. 제조업이죠. 가장 미국적인 거. 근데 미국이 놓친 거. 제조업의 재건을 꿈꾸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전기 자동차 플랫폼이든 메타버스든 되려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모더나처럼 올라갔다가 치료제 때문에 내려갔던 종목도 다시 올라오죠. 반도체, 백신, 그리고 엔비디아, 가상 및 그래픽, 자동차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거니까 성장주입니까? 방어주입니까? 성장주죠. 아이러니하게도.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도 다시 1.6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면 현대제철은 국제유가도 어제 미국장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국제유가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어제 75달러, WTI 기준으로 75.94달러, 하락폭은 마이너스 3.15. 전날도 음봉이 나왔지만 수요일 날도, 그리고 금요일 날 잠깐 목요일 날 쉬었다가 어제 또 음봉 났어요. 3%씩. 국제유가가 지금 75달러 아래로 내려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면서 돈을 더 풀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제철이나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근데 나는 투자적 관점에서 길게 본다. 현대제철 같은 거 사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저라면 비슷한 류의 주식 중에 낙폭 과대한 게 많습니다. 국내에서. 네.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강점이 있는 거 IT 쪽에서 코스닥에 지금 반도체들도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들썩거리는 것도 있고요. 거래소 아까 LG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너도 20% 30% 빠져 있고 걔도 고점 대비 빠져 있으면 지금 아까 44,500원 10% 손실 나셨네요. 30%. 그 비중 그대로 IT 쪽으로 좀 넘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기도 괜찮고 교체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초록뱀 미디어. 네, 초록뱀 미디어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660원에 15%. 네, 2,66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와, 일단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리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둬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더 버텨도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15%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2,600원이시면은 굳이 뭐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보통 분들은 이게 지금 2,600 얼마에 사셨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확신이 없을 때, 종합이나 이런 거 확신이 없을 때 앞에 장대 음봉이 있는데 이걸 사신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안 사셨으면 이제 이 정도에 사셨다가 물려 있으셨거나 몇 개월 기다리신 건데 제 생각에는 이때는 못 사셨을 것 같고 7월이나 이때 9월 때 사시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혹시? 9월 말에 샀어요. 어우 그러세요? 이때? 예. 네. 그 장대 음봉 때 근데 안 파시고 어떻게 잘 버티셨어요 보니까. 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 힘드셨을 많이 것 같은데. 예, 힘드셔서 그때 좀 네.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이다가 가지고 갔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앞에 부분을 일단 돌파는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성향상으로는 앞에 이렇게 우익꼬리가 나왔고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의 컨텐츠들이 지금 다 따라다는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는 건 솔직히 부담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600원에서 아직까지 버틴 거 보니까 뭐 단타를 흔하게 치시는 성향은 아니신 것 같고요. 15%인데 절반 이상 좀 팔고 나머지 부분으로 남은 수익률을 한번 극대화시키자.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집니다. 다음 주. 어쩌면 매수했던 가격까지도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정 부분 거친 다음에 시간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거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좀 버티고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절반 놔두셨다가 절반 100주 갖고 있으면 1000주 갖고 있으면 500주, 600주 정도 팔고 다시 밀렸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700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어요. 흐름상 다행히 어제 미국장에서 로블록스 있지 않습니까? 초록백 미디어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어제 로블록스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워낙 강해서 이게 트렌드 돈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갖고 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나. 약간 좀 놔줬다가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분 매도입니다. 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을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접근해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스티 네, 예스티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3,500원에 10%. 네, 13,500원을 10% 들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하고 매수가가 되게 비슷한 상황이세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게 10월 27일 날 샀는데, 네. 예, 좀 올라가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밑에서 좀 잡을까 하다가 그냥 10%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 가격이 거의 왔기 때문에 네. 이 가격에 파는 건지 이게 확신이 없어갖고요, 제가.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하고 매도 손절가하고 이번에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매수가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하는지 목표가하고 손절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고 3분기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업황은 지금 괜찮아요. 차트도 좋아 보이고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옆에서 좀 받았기 때문에 132억 매출이네요. 작년 동기 대비는 160억이었고 누적은 459억으로 작년 458억이랑 비슷한 형태. 대신에 영업 손실이 이번 분기에 이제 3분기 거 얘기하는 거죠. 14억 9천만 원이 영업 손실이 났네요. 작년 3분기에는 4억 3천만 원. 그래서 누적이 작년도에는 3분기까지가 15억이 순이익이었는데 이번에는 앞에도 1, 2분기도 적자였는데 15억 적자를 더하니까 57억 적자. 적자 폭은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145억. 작년도에는 33억 누적으로 보면 작년도는 33억 흑자였는데 이번 145억이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 다행히 이 주식이 그러면 실적 발표 나와서 폭락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이유는 업황이 지금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열처리 장비 회사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삼성전자하고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지금 삼성 OLED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뭐 품귀 현상 나올 정도니까 다행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13,500원에 사셨네요. LGD 풀이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LG 디스플레이가 더. 예, 그러면 넘기세요.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비중도 조금 LGD 풀 지금 어제 빠졌죠? 네. 다음 주에 혹시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밀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눌림목 이용해서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나 이런 데서 좀 ST를 아시니까 대형 IT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좀 굴려서 LGD 풀 쪽으로 내년도 3분기나 3월을 겨냥해서 베팅을 한다,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교체 말씀드릴게요.